이 물건과 나무만 치워도 돈 걱정이 사라집니다. 풍수 본 재물운. 차단 요소 대공개. 안녕하세요. 금 따는 운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분명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운이 따르질 않아. 기회는 늘 눈앞에서 스쳐가고 하는 일마다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든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의외로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당에 무심코 심어둔 나무 한 그루, 베란다 구석에 방치된 낡은 물건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풍수지리 관점에서 집안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절대 두면 안 되는 나무들과 놓치고 있는 재물운 차단 물건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의 길이 열리고 막힌 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부 마당이나 베란다에 심으면 재물운을 막는 나무들. 집에 나무를 심는 건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좋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에서는 단순히 예쁜 조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무 하나가 집안의 운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반대로 흐름을 살릴 수도 있죠. 다음 4가지 유형의 나무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큰 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등. 마당이나 대문 앞에 우뚝 솟은 커다란 나무, 보기엔 멋지지만 풍수에서는 기운을 짓누르는 흉목으로 해석합니다. 왜일까요? 이처럼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지는 큰 나무는 땅속의 생기를 빼앗고 울창한 가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양기를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안은 늘 눅눅하고 탁한 기운에 잠기며 재물운과 건강운이 모두 침체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은행나무나 팽나무처럼 잎이 넓고 벌레가 잘 꼬이는 수종은 실제로도 곰팡이, 해충, 알레르기 등의 실질적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 하나, 큰 나무는 벼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까지 있으니 겉보기 좋은 조경이라 해도 풍수에서는 신중히 다뤄야 할 요소입니다. 이 복숭아 나무 인연을 흩뜨리는 도화살의 상징. 복숭아 나무는 풍수에서 도화살과 연결되어 해석됩니다. 도화살이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워져 흐트러진 기운을 의미하죠. 복숭아꽃처럼 화사하고 매혹적인 존재는 한때 유혹이나 불안정한 인연, 그리고 가정 내 구설, 분란, 유혹 문제를 상징합니다. 특히 여자의 사주에 도화살이 있으면 음란하거나 정조의 문제가 생긴다고 믿던 조선시대의 시선은 복숭아 나무를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 주요 배경입니다. 또한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로도 여겨졌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서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조상 영혼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속설도 있죠. 즉, 조상의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제사의 정성이 헛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조화, 안녕, 전통적 기운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숭아 나무는 마당보다는 집 밖에서 즐기는 나무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삼덩굴 식물 예쁜데 이리 꼬인다. 벽을 타고 오르며 주황빛 꽃을 피우는 능소화. 그 자태는 우아하고 여름철엔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풍수에서는 오히려 운의 흐름을 얽어매는 식물로 간주합니다. 덩굴식물은 줄기를 꼬아가며 성장하는데 이게 기운이 꼬이는 것과 같은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즉, 일이 안 풀리고 자꾸 꼬이고 작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 혹시 베란다나 대문 옆에 이런 식물이 있진 않으신가요? 특히 능소하는 줄기를 타고 다른 나무나 기둥을 조이듯 감기며 자라는 특성 때문에 집안의 사람들 사이 관계나 재물 흐름도 얽히고 설킨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신 같지만 반복되는 꼬임과 불통의 시기라면 한 번쯤 이런 식물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 이별과 이산을 부르는 나무. 버드나무는 아름답지만 집 안에는 심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버드나무는 예로부터 이별, 이산, 슬픔, 애증의 나무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생의 노래,
창녀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고, 떠나는 연인을 붙잡지 못하고 흩날리는 잎이 가족의 해체, 정서적 분열, 감정의 유실로 연결된다는 속설이 전해집니다. 특히 대문 앞이나 담장 가까이 버드나무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사이의 멀어짐, 이사 장기 별거, 혹은 외로운 사별 등의 일이 자주 생긴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게다가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습기를 잘 머금고 벌레도 잘 생기니 현실적인 불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나무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풍수의 메시지. 그건 바로 기운은 자리를 탑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운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건 단지 내 운 때문이 아니라 공간이 그 흐름을 차단하고 있을 가능성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재물운을 갉아먹는 물건들, 재물운이 잘 들어오지 않고 이상하게 집안의 에너지가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그 원인이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방, 내 거실 안에 자리한 익숙하지만 해로운 물건들 때문일 수 있죠. 풍수에서는 실내 공간이 곧 삶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다음 4가지 물건이 집안에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1. 멈춘 시계.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물건이지만 풍수에서는 기운의 순환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멈췄다면 이는 삶의 흐름, 기회의 물줄기, 인연의 연결이 멎었다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현관, 거실, 침실 등 중심 공간에 멈춘 시계가 방치되어 있다면 금전운뿐 아니라 직장운, 인간관계, 건강운까지도 정체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닌 삶의 리듬을 표현하는 풍수 장치입니다. 멈췄다면 과감히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갈아주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기운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오래된 지갑, 낡아빠진 돈 지갑.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을 금전의 집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지갑은 어떠신가요? 가죽이 벗겨지고 실밥이 나가고 카드가 구겨질 만큼 빼곡히 들어있다면 그건 마치 오래된 낡은 집에서 부자가 살 수 없듯 지갑 안의 기운 역시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검정회색처럼 기운이 닫힌 색상. 너무 오래 사용해 본인도 모르게 애착은 있지만 재물은 안 들어오는 지갑이라면 과감히 새로운 지갑으로 교체해 주세요. 추천 색상은 황금색, 초록색, 밝은 브라운 계열. 이는 돈의 흐름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색으로 여겨집니다. 바뀐 지갑이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꽉 찬 채로 오래 방치될 때 버려야 채워진다는 말은 풍수에서 매우 현실적인 원칙입니다. 쓰레기통은 불순물, 탁기, 오래된 기운이 모이는 공간이죠. 이곳이 꽉 차 있거나 뚜껑이 열려 있다면 그 탁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 재물운을 막는 기운으로 확산됩니다. 특히 부엌, 화장실, 현관 근처의 쓰레기통은 집의 기초 에너지 흐름을 다스리는 주요 지점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도 이 작은 쓰레기통 하나가 집 전체의 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매일 비우고 뚜껑을 닫아두는 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 닫히지 않는 수납장, 찬장. 풍수에서는 닫혀야 할 공간이 열려 있으면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좋은 기운도 들어오려던 재물도 중요한 기회도 모두 열린 문틈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형상이 됩니다. 수납장이 덜덜이거나 계속 열려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정신적으로도 집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 불안정한 기운을 유발하게 되죠. 특히 부엌 찬장, 화장실 수납함, 침실의 서랍 같은 곳은 금전 건강 휴식과 연결된 곳이라 더더욱 정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고정 자서, 정리함, 접착식 잠금 장치를 활용해 문이 단단히 닫히도록 고쳐주세요. 닫힌 공간이 많아질수록 집안의 에너지도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4가지 물건들, 눈에 익숙하다고 해서 운에 해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풍수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며 이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당신의 재물운, 기회운, 인복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공간 안에서 기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나면 놀랍도록 맑아지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돈을 부르는 식물과 재물의 흐름을 여는 배치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꾸면 복이 들어오는 실전 풍수 팁. 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풍수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바꾸지 않아도 작은 조정만으로도 기운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나무는 마당 중심이 아닌 외곽으로, 앞서 말씀드린 느티나무, 은행나무처럼 뿌리가 강하고 기운이 센 나무는 집 중심에 두면 가족 간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재물과 인연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 외곽, 담장 끝, 건물 측면 등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너무 크고 무성한 식물보다는 공기 정화와 심신 안정에 좋은 소형 식물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 아이비 등은 기운을 맑게 하고 공간의 탁기를 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래된 지갑은 과감하게 교체하세요.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닌 금전의 운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너덜해진 지갑, 기억이 너무 많은 지갑, 검은색 계열의 지갑은 지나간 기운을 붙잡고 있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지금의 나와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색감의 지갑으로 바꿔보세요. 특히 금색, 연두색, 베이지는 재물운을 깨우고 새로운 수입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는 색상입니다. 현관에는 복을 부르는 장식을 더하세요. 현관은 외부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입구이며 풍수에서는 재물이 들어오는 문, 즉 재복의 관문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관을 깔끔히 정리한 뒤 기운을 상승시키는 장식을 배치해 주세요. 예를 들어 동전 모양 풍경을 달아두면 딸랑 울리는 그 소리 자체가 금전운을 깨우고 재물의 기운을 집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붉은 실로 묶은 복주머니를 두면 귀인의 도움이 이어지고 막혔던 재물의 통로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통 매듭 장식은 소중한 인연을 단단히 이어주고 흩어지려는 기운을 다시 모아주는 보호의 상징으로도 작용합니다. 이런 장식들은 단순한 장식 그 이상으로 공간의 뜻을 담고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런 장식은 문 옆 벽이나 신발장 위에 두면 좋습니다. 단,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두면 기운이 혼잡해질 수 있으니 한두 개 정도만 간결하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장실에는 향기와 생기를 함께 채워주세요. 화장실은 물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돈이 새는 장소로도 해석됩니다. 이곳에 디퓨저, 향초, 생화 한 송이라도 둔다면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공간의 기운도 정화됩니다. 특히 생화는 생기를 뜻하며 탁한 수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효과가 큽니다. 진한 향보다는 은은한 자연향이 더 좋으며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공간을 바꾸면 사람의 운도 바뀝니다. 돈의 흐름, 마음의 여유, 관계의 변화까지 작은 실천이 큰 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곳입니다. 그 집 안에 탁한 기운을 내뿜는 물건이 가득하다면 돈복도, 건강운도, 심지어 가족운도 서서히 말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작은 정리 하나로 기운의 흐름을 되살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집에 복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풍요로운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